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수원연구원 한세연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고갈이 이슈화되면서 2023년 연금 개혁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연금 개혁의 진행과 이에 발맞춰 부족해질 수 있는 노후 연금 자산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3층 연금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매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적립금이 2060년까지 유지된다 발표했고 2018년도에는 이보다 3년 당겨진 2057년 그리고 2023년 5차 추계에서는 이보다도 2년 당겨져 적립금이 2055년 이후 고갈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평균 수명의 증가와 저출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국민연금 가입자 수에 증가하면서 65세 이상의 인구에서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70년이 되면 이 비중이 무려 84.2%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청장년층의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55년에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면 1990년생부터 연금 지급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립기금이 고갈되어도 국민연금을 과연 지급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지급 방식을 변경해 당해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수급액만큼 미래 세대가 연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 소득 월액의 9%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9%는 보험 요율에 해당하는데 국민연금이 시작했던 1988년 3%에서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30년간 보험료율을 인상한 적은 없습니다. 보험료율을 올리게 되면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납부자가 부담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요율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음은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 중 나의 평균 월급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1988년에 70%에서 꾸준히 하락해 2028년에는 4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소득대체율 40%가 의미하는 바는 근로기간 동안 나의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면 노후에 국민연금을 40만 원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숫자를 조정하면 국민연금 고갈을 늦출 수 있는데요. 논의된 범위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에서 15%까지 올리고 대신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 되지 않도록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50%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수개혁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국민의 월급과 생활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올리고 내리는 것을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최근 개혁 방향은 모수개혁에 앞서 연금체계의 구조적 개혁을 먼저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금구조 개혁안에는 기초연금액의 지급액과 대상의 조정, 공무원,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 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당장의 경제적 부담이 되지만 미래의 국민연금 지속을 위해서 연금 개혁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맞이할 100세 시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대수명이란 영세 출생자, 즉 지금 막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합니다. 2021년 통계청 결과 기대수명은 83.6세입니다. 다음 합계 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데요. 2021년 합계 출산율은 0.808명으로 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자, 이를 OECD 국가의 국가별 기대 수명과 출산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65년에서 2070년 사이 기대 수명은 90.9세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합계 출산율은 1.2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특히나 최근 우리나라 MZ세대에서는 비혼주의 문화와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져 저출산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위한 은퇴자산 관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3층 연금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층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입니다. 만 65세부터 연금이 개시되면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종신토록 받을 수 있습니다. 2층 퇴직연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고 운용 형태에 따라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경우 절세 혜택을 주고 있어 근로자라면 퇴직연금을 노후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은 개인이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위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하기 때문에 개인이 운용 주체가 됩니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과 IRP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음 3층 연금 가입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퇴직이 주로 일어나는 50대 연령에서 퇴직연금 가입률이 18.8%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2022년 중산층 서베이에 따르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50대 비중이 64.2%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요. 우리나라는 주택 구입과 자녀 교육이 끝나는 50대부터 노후 준비를 하고 있어 다소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 계좌를 활용해 연금 자산을 늘려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 이전 소득 공백기가 약 10년 이상 발생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 저축과 IRP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계좌는 연말정산 시 최대 9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저율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최대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연금 저축과 IRP 계좌는 가입 대상과 투자 가능 상품 등 차이가 있으니 장기적으로 운용하기 좋은 계좌를 선택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계좌에서 꾸준히 적립과 투자를 하다 보면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보충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매년 연금 계좌 한도인 1,800만 원을 납입하고 연 4%의 수익률로 운용한다고 가정하면 10년 뒤 약 1억 8천만 원, 21년 뒤 무려 3억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은퇴 후 3억 원의 금융자산은 은퇴 생활의 현금 흐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연금 자산 관리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해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내 노후를 위한 연금 자산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세 시대에도 여유롭게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 지금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